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여성 컴퓨터 공학자인 위금숙 박사를 비롯한 11,040명의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지난 6월 2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즉 6.3대선 선거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선거 무효소송의 소송 대리인단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지금까지 각종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온 권오용,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입니다. 소송 원고들과 변호인단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6.3 대선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소송 대리인단의 일원인 박주현 변호사는 국제적으로 중국의 외국 선거 개입이 문제되고 있다. 대한민국만 중국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면서 부정선거 정황은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이번에 막지 못한다면 자유대한민국이 끝날 수 있다는 각오로 소송에 임하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또 윤용진 변호사는 철저한 검증을 주장하는 입장을 음모론으로 매도하는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음모론적 입장이다. 원고들은 신속하고 확실한 검증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소송 대리인단에 포함된 도태우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6.3 대선과 관련된 핵심적인 10대 의혹을 관련 영상 및 사진들과 함께 제기하면서 선관위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즉시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먼저 관내 사전투표 보관실 봉인 훼손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등에서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실의 봉인이 명백하게 훼손된 사례가 발견됐다.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실과 달리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실의 경우 개표 전에 봉인을 훼손하며 출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된 사진의 진정성을 부정하는지, 봉인 훼손을 인정하는지, 언제 누구에 의해 왜 어떤 경위로 봉인이 훼손되었는지, 선관위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즉 CCTV 영상, 사진, 회의록, 진술서 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즉각 답해야 할 것이다. 그는 두 번째로 관내 사전투표함 개수가 늘어난 문제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실에 설치된 CCTV가 전송한 영상으로 볼 때 2025년 5월 31일 토요일 6시 15분 영상에는 보관실에 총 9개 보관함이 있었으나 같은 날 9시 39분 영상으로 볼 때는 총 10개의 보관함이 있다. 선관위는 이 사진의 진정성을 부정하는지, 투표함이 추가된 사실을 인정하는지, 언제 누구에 의해 왜 어떤 경위로 투표함이 추가되었는지, 선관위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즉각 답해야 할 것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세 번째로 실선이 그어진 다수의 당일 투표지와 사전투표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실선이 그어진 다수의 당일 투표지 서울 천호 3동 4투표소와 사전투표지 서울 강동구가 나타났는데 선관위는 첫째, 이처럼 실선이 그어진 당일 투표지가 어떻게 검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투표 용지로까지 교부될 수 있었는지 제조사의 담당자와 투표 용지 검수 담당자 성명 및 그들에 대한 후속 조치 내용을 밝힐 것이며, 둘째,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에서 어떻게 이런 실선이 그어질 수 있었는지 담당 사무원과 경위, 셋째, 투표록에 해당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넷째, 실선이 그어진 다수의 투표지 중 하나라도 보았다는 사람의 진술서가 제출될 수 있는지, 다섯째, 선관위가 전자개표기에서 검댕이 묻어 저런 현상이 발견될 수 있다는 예전의 변명을 또 한다면 왜 하필 문제의 개표기만 누구에 의해 어떻게 저런 검댕을 투표지에 계속 묻히게 되었다는 것인지, 그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무엇을 취했는지 등에 관해 즉각 답해야 할 것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어서 인구수나 실제 투표자 수보다
발표 투표자 수가 더 많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관위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자료로도 관내 사전투표자 수 및 당일 투표자 수의 합계가 확정 선거인 수를 초과하는 선거구들이 다수 발견된다. 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같은 상급 관내의 인근지역, 예를 들어 같은 구의 동, 같은 군의 읍면에서 온 투표자 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숫자와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참관인들이 유관과 수기로 계수한 실제 투표자 수와 선관위가 전산 집계를 통해 발표한 투표자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선관위는 1. 관내 사전투표자 수 및 당일 투표자 수의 합계가 확정 선거인 수를 초과하는 선거구들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2. 인근지역 투표자들이 원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으로부터 몇 명이 언제 투표하러 왔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인지, 3. 그 실제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일부 가린 명부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4. 유관계수와 전산 집계된 투표자 수가 다르다고 이의가 접수된 곳의 총 내역과 그 숫자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5. 애초에 투표자 수 일치 여부를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영상 촬영에 대해 왜 개인정보 보호, 공익목적 사용 등 몇 가지 조건 아래 허용하지 않았는지에 관해 즉각 답해야 할 것이다. 도 변호사는 이어서 5번째로 신분증 확인한 선거인 수보다 작은 투표용지 교부 및 발급수와 투표용지 교부 수보다 큰 투표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 수는 신분증 검사 등을 통해 투표 자격이 확인되는 순간 집계된다. 투표용지 교부 수는 투표 자격이 확인된 유권자를 위해 전산적인 시스템을 통해 투표용지가 발급 교부된 수이다. 투표 수는 투표함을 거쳐 회수된 투표지의 수가 집계된 것이다.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수와 투표용지 교부 수는 전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에 같은 숫자일 수밖에 없다. 투표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 뒤 투표용지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서 사전투표를 하러 온 유권자가 순순히 그 상황을 받아들일 리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관외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용지 교부 수가 1인 내지 20인 적은 경우 인천 남동구 등이 다수 보고되며 총 335명의 차이에 이르고 있다. 선관위 일부는 투표용지 교부 수를 도달된 관외 사전투표 회신봉투 수라고 변명한다고 한다. 그 설명을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그 설명에 따르자면 국민 335인의 주권 행사가 우편 배송 과정 중 멸실되어 버렸다는 것인데 선관위는 즉각 초비상이 걸렸어야 되지 않는가. 나아가 투표용지 교부 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관내 사전투표소 서울 영등포구 양평 제1동 등 또한 다수 보고되고 있다. 투표용지 교부도 되지 않았는데 이 투표수는 어디서 온 투표용지로 투표가 이루어진 것인가. 사전투표자 수에 대한 부정한 개입이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남은 흔적이라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천안 서북구 개표소에서는 백석 사투표소 당일 투표에 관해 투표용지 교부 수보다 투표지가 105매나 더 출현한 것으로 파악돼 몇 시간을 더 끌었다. 결국 선거인 명부를 다 확인하고 갖은 노력을 다한 끝에 9매, 6매 차이로 줄다가 5매의 차이는 도저히 극복되지 않았다. 참관인이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은 선관위의 지시를 받고 밖에 대기할 뿐이었다. 선관위는 결국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받지 않고 5명에게 투표지를 교부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설명으로 우기며 개표를 마감했다. 서명을 받지 않은 것뿐이라면 절취된 번호표 수가 맞아야 하는데 사후 조작 여지를 차단할 현장에서는 그 확인조차 없었다. 증거 보전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선관위원장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퇴소했다. 선관위는 1. 선거인 수와 투표용지 교부수가 일치하지 않는 사전투표소가 몇 곳인지, 2. 그러한 사전투표소들에 대해 각각의 불일치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는지,
3.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특이 사유로 선거인 수와 투표용지 교부수가 일치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것이며 4. 그 사유가 왜 투표록에 기재되지 않았는지 5.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개표 상황표가 전국적으로 총 몇 개인지 6. 개표록에 이 특이 상황이 기재되어 있는지 7. 그 경우 각각에 대해 그 투표용지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8.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받지 않고 5명에게나 투표용지를 교부한 투표사무원이 누구이며 9. 서명하지 않고 투표했다는 5명이 누구인지 10. 그러한 내용을 인정하는 진술서나 다른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그 사무원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 즉각 답해야 할 것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또 6번째로 당일 13시와 14시 사이에 사전투표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시군구와 개표 마감 후에 줄어든 투표자 수 문제를 제기하면서 선관위에 즉각적인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2025년 6월 3일 당일 13시에 전국의 관내, 관외, 거소, 선상투표수를 전체 투표수에 합산 발표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시, 군, 구별로도 같은 시간에 동일한 종류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것은 프로그램적으로 진행되는 일로 사람이 숫자를 일일이 입력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종류의 일이다. 특정 시간이 되면 코드 넘버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숫자를 합산하라는 명령어가 작동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여주, 사천, 양구군 세 곳만 13시 합산에 이어 14시에 추가 합산이 이루어졌다. 이 세 곳의 경우 14시까지 추가된 숫자 합계가 관내, 관외, 거소, 선상투표수의 합계인데 13시에 추가된 숫자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프로그램적으로 전국 선거구에서 일괄 합산될 텐데 왜 이 세 곳만 두 번에 걸쳐 나누어 합산이 진행되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1. 전국적으로 2025년 6월 3일 당일 투표 중 13시에 관내, 관외, 거소, 선상투표소의 합계를 기존 당일 투표 누계에 추가하여 발표하는 시스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었는지 2. 여주, 사천, 양구 세 곳 외에는 당일 13시에 관내, 관외, 거소, 선상투표수의 합계가 기존 당일 투표 누계에 추가하여 발표되었는지 3. 여주, 사천, 양구 세 곳은 왜 당일 13시에 관내, 관외, 거소, 선상투표수의 합계가 기존 당일 투표 누계에 추가하여 발표되지 않았는지 4. 그럼에도 14시에 추가해 발표된 숫자는 어떻게 관내, 관외, 거소, 선상투표수의 합계를 기존 당일 투표 누계에 추가한 숫자와 일치될 수 있었는지 5. 13시에 추가하도록 가져온 숫자들은 어디에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분류되어 저장되어 있던 숫자들인지 6. 13시에 추가된 숫자들은 무엇을 나타내는 숫자들이며 그것이 생성된 기원은 어떠한지 그것이 조작전 진실한 숫자가 아닌지 등에 대해 즉각 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투표 마감 시 공표되는 투표수는 개표한 투표수와 일치해야 선거 절차와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2025년 6월 3일 대선 선거일에 실시간으로 공표하는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통계 시스템 투표 진행 상황표의 투표자 수는 본투표가 마감된 후 22시 44분에 3,524만 416이었는데 다음 날인 6월 4일 개표가 마감된 후에는 3,223만 6,497로 변경되었다. 이는 3,919표가 줄어든 수치다. 선관위는 1. 2025년 6월 3일 22시 44분 투표자 수인 3,524만 416명이 어떤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숫자인지 2. 2025년 6월 4일 개표 마감 후 변경된 3,523만 6,497명은 어떻게 구성된 숫자인지 3. 왜 3,919표가 줄어들었는지 4. 그 구성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즉각 답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쭉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그리고 소송 대리인단의 변호사들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더 점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석연찮은 부분들,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즉각 해명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선거무효 소송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는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고, 또 대법원은 그런 선관위의 문제점을 제대로 추궁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선관위를 비호하면서 슬쩍 넘어가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선거무효 소송에서는 절대 그런 잘못된 전례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어서 7번째로 잡아 뜯어야 할 정도로 붙어있는 투표지들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남양주시 서수원 등의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지들이 억지로 잡아서 뜯어야 할 만큼 두 장이 서로 붙어있게 된 연유가 정상적인 경로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정전기 때문이라는 말은 동영상에서 보듯이 접착 강도나 접착 부위의 크기나 넓이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관외 사전투표 회신용 봉투에 풀이 묻은 것이라는 말도 막 개표소에서 개봉된 봉투에서 나온 투표지들이 언제 저렇게 끈끈하게 한쪽 끝으로만 붙을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선관위는 1.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무원과 관리원 등의 인물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2. 이들이 각 동영상에 찍혀있는 내용이 사실대로라고 인정하는지, 3. 각 사무원과 관리원 등은 누구의 지시로 왜 어떤 경위로 저 투표지들을 동영상 내용과 같이 처리하게 되었는지, 4. 선관위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즉각 답해야 할 것이다. 도 변호사는 이어서 8번째로 겹쳐서 접혀진 투표지들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일 투표든 사전투표든 2장 혹은 3장이 겹쳐서 접혀져 있을 수는 없다. 1인 1표이기 때문이다. 거소투표라 해도 최대한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유권자 등 누구도 함부로 여러 투표지를 만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부산 남구, 목포 개표소 등에서 겹쳐서 접혀진 투표지들이 수없이 출현했다. 선관위는 1. 사진 및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무원과 관리원 등 인물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2. 이들이 동영상 및 사진에 찍혀있는 내용이 사실대로라고 인정하는지, 3. 각 투표지가 겹쳐서 접혀있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4. 각 사무원과 관리원 등은 누구의 지시로 왜 어떤 경위로 투표지들을 각 동영상 및 사진의 내용과 같이 처리하게 되었는지, 5. 선관위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무엇인지 등에 즉각 답해야 할 것이다. 그는 또 9번째로 우편투표 블랙홀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권다발 투표지의 본질은 접힌 흔적이 없는 것만이 아니고 모양이 빳빳해 보인다는 것만도 아니다. 그 본질은 진정한 유권자의 손때, 즉 지문이 묻지 않은 가짜 투표지라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신권다발 투표지는 봉투에서 꺼내지기도 하고 리빙박스에 담겨오기도 했으며 정식 봉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외 사전투표함의 반입을 통해 나타나기도 했다. 선관위는 1. 관련 동영상 및 사진들에 등장하는 사무원과 관리원 등 인물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2. 이들이 각 동영상 및 사진에 찍혀있는 내용이 사실대로라고 인정하는지, 3. 각 투표지들이 각 동영상 및 사진과 같은 방식으로 개표소에 출연하게 된 이유와 경로는 무엇인지, 4. 각 사무원과 관리원 등은 누구의 지시로 왜 어떤 경위로 저 투표지들을 각 동영상 및 사진의 내용과 같이 처리하게 되었는지, 5. 선관위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무엇인지 등에 즉각 답해야 할 것이다. 지금 말씀드렸던 9번째는 우편투표 블랙홀 문제가 아니고 수많은 신권다발 투표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도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10번째로 우편투표 블랙홀 문제를 제기합니다. 관외 사전투표가 선관위를 떠나 선관위로 돌아오기까지 무결성이 검증되지 않은
우편 물류 시스템에 내맡겨져 있다. 등기번호를 통해 배송 내역을 조회할 때 전체 관외 사전투표 429만 2396표의 약 3분의 1, 34.7%, 148만 9461표 분량이 대전에 위치한 중부권 광역 우편 물류센터를 거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투표지의 3분의 1가량이 대전의 중부권 광역 우편 물류센터를, 또 다른 3분의 1가량은 동서울 우편 집중국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체계는 두 교환국, 즉 중부권 광역 우편 물류센터와 동서울 우편 집중국의 거대한 무인 구조와 관외 사전투표 양의 방대함, 무인화된 물류 시스템에 대한 외부 감시의 취약성을 고려하면 부정표의 혼입이나 심지어 전량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심각한 취약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 물류 체계와 달리 효율성으로 상쇄시킬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남부산에서 부산 기장군으로 가는 관외 사전투표가 대구에서 포항을 가는 관외 사전투표도, 광주에서 목포로 가는 관외 사전투표 또한 먼 거리 긴 시간을 여행해 대전의 중부권 광역 우편 물류센터에 머물다 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공교롭게도 중부권 광역 우편 물류센터는 선거 부정 시비가 크게 일어났던 2020년 4월 15일 총선 무렵 업무를 개시했다. 경상 전라지역 전체에서 각 우편 집중국 관할 영역 밖으로 가는 우편은 무조건 대전의 중부권 광역 우편 물류센터를 거치도록 내규화되어 있으며, 그 내규에 따라 투표지뿐만 아니라 모든 물류가 광주, 대전, 고흥, 창원, 대전, 김해, 대구, 대전, 경주 등 먼 거리를 여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유 없이 중부권 광역 우편 물류센터를 거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수많은 경로, 즉 창원, 김해, 창원, 부산, 창원, 진주, 울산, 부산, 기장, 부산, 양산, 부산, 광주, 영암, 광주, 고흥, 광주, 목포, 광주, 순천, 광주, 무안, 해남, 광주 등은 내규에 의한 것이라는 말로 의혹이 다 해소될 수 없다고 본다. 문제의 핵심은 감시사각지대인 중부권 광역우편물류센터를 2020년 4.15 총선 직전부터 관외 사전투표지의 거대한 허브로 삼음으로써 약 3분의 1가량의 관외 사전투표지에 대한 부정행위가 극소수의 인력으로 너무나 쉽게 가능하도록 판이 짜져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관외 사전투표지의 배송 기록에는 경로 문제만이 아니라 몇 시간 단위로 접수와 접수 취소를 반복하는 기록, 이유 없이 집중국에서 24시간 이상을 장기 체류하는 것 등 수많은 이상 형태가 여전히 발견된다. 선관위는 1. 관외 사전투표지 이동 시스템 중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우정사업본부가 관장하고 있는 것인지, 2. 선관위 누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우정사업본부에 누구를 책임자로 하여 어떤 범위에 걸쳐 우정사업본부에 이 사무를 위탁한 것인지, 3. 동서울 우편집중국과 중부권 광역우편물류센터의 무인 시스템과 방대한 크기, 물동량을 고려할 때 두 교환국을 거치는 동안 투표지 이동의 온전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책으로 무엇을 대비해 두었는지, 4. 선관위는 우정사업본부에 위탁한 이 사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감사해 왔는지 등에 관해 즉각 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아래 사항에 관한 사실 조회에 최대한 빨리 성실하게 회신해야 할 것이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와 같이 법원의 거듭된 독촉을 받고도 무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거대한 분노와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 컴퓨터 공학자인 위검숙 박사를 비롯한 11,040명의 유권자들이 제기한 6.3대선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이 소송의 소송 대리인단, 즉 변호인의 한 사람인 도태우 변호사가 이 6.3대선과 관련한 핵심적인 10대 의혹,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선관위의 적극적인 해명을 촉구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선관위는 도 변호사가 제기한 이 10대 핵심적인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 또는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